안녕하세요. 책데이트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인생의 승부를 걸 시간이라는 멋진 책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데이비드 오스본, 폴 모리스 짐, 강성실 옮김, 유노북스에서 나온 책입니다. 돈은 당신을 기다려주지 않는다라는 말이 좀 무섭게 들리는데요. 사람들은 모두 부를 얻고 싶어 하고 돈 걱정 없이 살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효과적인 습관을 들이고 돈과 부를 바라보는 관점을 새롭게 바꾼다면 가능한 일이기에 인생을 두고 승부를 걸어볼 만한 일이라고 그 해법을 제시하고 있는 책입니다. 총 5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1장, 돈은 당신을 기다려주지 않는다. 인생의 승부처 돈을 살펴보겠습니다. 부를 만들기 위해서는 선택이 필요하다. 어느 날 아침 눈을 뜨자마자 일상의 쳇바퀴 속으로 다시 들어가는 대신 문득 삶을 돌아보며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라는 의문이 든다면 그 사건이 긍정적으로든 부정적으로든 인생이 바뀌는 전환점이 될지도 모른다. 부유함은 무엇보다도 마음의 상태를 가리키는데요. 부유해지려면 전심 전력을 다해서 부의 게임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부를 형성하는 일에 전념하려면 다음과 같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데요. 1. 자본을 저축해서 투자하라.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저축을 할 수 있습니다. 2. 매일 저축하는 것을 습관화하고 매달 지출과 저축 목표 금액을 점검하라. 자본을 모으고 재무 관리를 하는 일은 부를 형성하는 긴 여정의 첫걸음이다. 3. 돈과 부와 투자에 대해 공부하라. 지속적으로 꾸준히 공부하다 보면 점차 위대한 목표를 향해 나아가게 될 것이다. 4. 당신이 선택한 분야에서 투자 대상을 찾아라. 괜찮은 수익을 가져다 주는 투자 대상을 찾으면 당장 그것의 비중을 늘리고 또 새로운 것을 찾아라. 5. 행동에 나서라. 행동하지 않는 지식은 이미 버려진 잠재력이다. 당신의 지식이 완전하지 않더라도 먼저 단계별로 실천하라. 너무 많이 생각하지 말고 움직여라. 전념의 효과에 대해서 설명한 글이 있는데요. 전념의 긍정적 효과는 매우 크다. 더 노력할수록 삶의 모든 영역에서 자신의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다. 스스로 모든 전력을 쏟아붓고 있다고 느낄 때 우리는 놀라운 목표를 성취할 수 있다. 우리가 부를 추구할 때 빠지기 쉬운 7가지 함정이 있습니다. 부의 함정 1. 안정적이고 편안한 직장. 현재의 직장에 계속 다니면서 부를 이룩하는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 겉으로 보기엔 작아 보이는 일일지라도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이를테면 스키 강사는 스키 학교를 만들 수 있다. 바텐더는 손님에게 받은 팁을 저축해 부동산 임대 사업에 투자할 수 있다. 기회는 매일 찾아온다. 기회가 찾아왔을 때 우리가 그 자리에 나타나는지와 그 기회를 잡을 의지가 있는지에 따라 성공이 좌우된다. 부를 형성하는 것은 접촉 스포츠와도 같다. 움직임과 행동, 충돌이 필요하다. 목적의식을 가져라. 그리고 목표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게 해주는 네트워크를 형성하라. 부의 함정 2. 위험, 회피. 부를 형성하는 것은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위험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위험에 비하면 지나치게 과장되어 있다. 인생에서 가장 큰 위험은 위험을 감수하지 않는 것이다. 부의 함정 3. 돈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 당신이 부를 추구하는 것을 자축하고 그것을 자유로 향하는 길이라고 여겨라. 그리고 돈이 더러운 단어라는 생각에서 벗어나라. 부의 함정 4. 행로 이탈. 당신은 실패를 경험하기 전에는 용기만 가지고 있었지만 이제는 더 많은 경험과 정보를 가지고 발전해 나갈 수 있다. 부의 함정 5. 소원한 인간관계. 운명을 따르는 삶을 살다 보면 가까워지는 친구도 있고 멀어지는 친구도 있기 마련이다. 당신은 성장하고 있는데 다른 이들이 그렇지 않다면 앞만 보고 가라. 모든 것들은 유효기간이 존재하며
오래된 우유가 상하듯이 인간관계 또한 예외가 아니다. 부의 함정 유, 피해의식과 부정적 사고. 피해의식은 원망과 무관심, 권태감을 야기한다. 과거에 일어난 사건에 갇혀 있으면 긍정적 비전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 부정적 사고는 사람을 무력감에 빠뜨리고 의기소침하게 만든다. 안 좋은 일이 발생하더라도 주저앉지 마라. 부의 함정 7. 무엇이든 다 알고 있다는 착각. 부를 형성하려면 호기심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식에 대한 착각과 이른바 전문가 증후군은 호기심을 차단하고 배울 수 있는 가능성을 저해하여 당신의 여정에 한계선을 그어버린다. 다음은요. 부자가 되기로 결심했다면은 다음으로 중요한 단계는 부에 대한 비전을 세우는 것입니다. 4단계가 있는데요. 1. 부와 관련된 계획을 세워라. 부를 형성하는 사람들은 미래에 대한 계획과 목적, 비전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획이 있다면 그것을 성취하려는 뜨거운 열망을 키우면서 대부분의 시간을 그 계획을 생각하면서 보내는 건데요. 계획을 세우고 그것에 최대한의 노력을 쏟음으로써 우리는 스스로 선택한 미래의 모습에 걸맞게 변화할 것입니다. 2. 세부 실천 방안을 실행하라. 실행은 생각과 잠재력, 현실 사이를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합니다. 실행을 하면 경험이 생기며 배울 수 있는 기회도 얻기 때문입니다. 삶에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지만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더 위험하다고 합니다. 3. 유능한 인재들로 이루어진 팀과 함께 일하라. 부를 쉽게 형성하는 사람들은 멋지고 유능한 사람들을 가까이 두는 것을 좋아합니다. 계획을 잘 세울 뿐만 아니라 반드시 실행력이 있는 사람과 팀을 이루어야 하는데요. 영감을 주는 아이디어를 지닌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이 과거에 무엇을 실현했는지 물어보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좋은 아이디어에 비해서 현실화한 일은 하나도 없이 실패에 실패를 거듭했다고 한다면요. 그 사람은 좀 피해야 합니다. 성공이 그렇듯이 배운 것이 없는 실패는 전염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4. 결과에 책임을 져라. 사람들은 책임지기를 꺼립니다. 책임은 꺼림직한 단어이고요. 그것에 대한 생각만으로도 사람들은 방어적인 태도를 보이거나 공포를 느끼는데요. 그래서 책임에 대한 시각을 바꿀 때 비로소 우리가 자유로워집니다. 어떤 훌륭한 사업적 성과도 피드백과 책임감 없이는 달성되지 않는데요. 책임이란 남을 원망하거나 잘못을 찾아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의 상황과 결과를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상황과 결과를 스스로 받아들이면 비로소 상황과 결과를 바꿀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다고 합니다. 부를 형성하는 길에 들어서는 것은 이론적으로 알고 있는 것과는 다릅니다. 물속에 뛰어들 용기가 있어야 하고요. 그 과정에서 배우려는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부를 만들어주는 동력은 행동하고자 하는 의지와 또 실수와 멘토에게 배우려는 자세입니다. 부를 쌓아 나가는 일에 자신을 투입하면 부를 쌓게 되는데요. 부의 형성을 위해서 전심전력을 다한다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또 부자가 되기 위한 자기관리법이 있는데요. 자신을 하나의 기업으로 여긴다면 당신은 자연스럽게 막대한 부를 형성하게 될 것이다. 지금 당장이라도 당신은 자신을 기업으로 여길 수 있다. 당신이 시간제 근로자라 할지라도 가게에는 수입이 발생하고 지출이 일어난다. 다음 질문들에 스스로 답해보는 것이 자신을 기업으로 여기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 당신의 연간 가계 수입은 얼마인가? 가계 수입원은 무엇인가? 세금 공제 후 당신의 순수입은 얼마인가? 생필품에 얼마를 지출하는가? 레저나 재량 지출에는 얼마를 지출하는가? 투자는 얼마나 할 수 있는가? 위의 질문들에 답했다면 자신을 기업처럼 경영하는 데 기본적으로 필요한 다음의 3단계를 밟아 나가라. 1. 손익계산서 작성법을 배워라. 2. 매달 지출 현황을 추적하라. 3. 개인 재무제표를 작성하라.
당신이 관심 있게 지켜보는 부분은 성장할 것이다. 당신이 평가하는 부분에는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우리가 흔히 잘 나가는 연예인을 보면 걸어 다니는 기업이다라고 하는데요. 자신을 기업으로 생각하면 마음가짐 자체가 달라질 것 같습니다. 일을 하는 방식에 있어서 지상전과 공중전이 있는데요. 너무 재밌죠? 지상전과 공중전의 개념을 잘 이해하고 있으면 부의 형성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지상전은요, 일에 착수하는 것, 끝까지 인내하는 것, 쉬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것, 일을 완수하는 것 등이 해당되는데요. 영업직에서 일한다면 지상전은 전화 걸기, 약속 잡기, 판매 계약 체결하기 등이 되고요. 또 건축업에 종사한다면 공사 수주, 사무 업무, 주택이나 공장 건설, 인부 고용, 공사를 완수하기 위해 해야 할 업무들이 지상전에 해당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상전은 고정적으로 하지만요, 공중전은 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이 공중전이 무엇일까요? 급여를 받으며 일을 잘하고 있다면 지상전을 잘 해내고 있는 건데요. 공중전을 잘하는 사람들은 이보다 훨씬 적다고 합니다. 계획, 전략 및 전술을 수립하는 일이 공중전에 해당하는데요. 계획을 잘 세워야 하고 또 이 계획이 잘 실행되었는지 스스로 평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공중전의 가장 큰 이점은요, 계획을 세우는데 일주일에 1시간만 들여도요, 매우 적은 노력으로 이전에 내놓은 가장 훌륭한 계획을 능가하는 것을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균형 잡힌 공격을 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예를 들어서 공중전은 잘하는데 지상전이 없다면 시작한 일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늘상 계획만 세우다가 시간을 모두 허비해 버릴 수 있습니다. 성공하려면요, 이 두 가지 모두가 필요한 거죠. 또 수직적 소득에서 수평적 소득으로 갈아타야 하는데요. 수직적 소득의 개념은 기술이나 일을 배우고 시장에 진출해서 수입을 번다는 개념입니다. 수평적 소득은요, 투자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하는데요. 사업 수익이나 월세, 이자, 배당금 등을 뜻합니다. 이제부터는 수직적 소득을 수평적 소득을 창출하기 위한 도구로 생각해야 하는데요. 수평적 소득원을 만들고자 할 때는요, 좀 우리들이 명심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포트폴리오를 서서히 구축해 나가고요. 또 필요하다면 레버리지를 활용하고요. 그러나 너무 과도하게 활용하지는 말 것. 왜냐하면 리스크가 지나치게 높아지기 때문에요. 덜 소비하고 더 많이 벌어라. 소득이 늘어난 만큼 소비가 늘어나지 않도록 주의하라. 돈을 위해 일한다는 생각에서 부를 위해 일한다는 생각으로 전환하라. 총 수입이나 보너스보다는 순수익과 투자 자금에 관심을 기울여라. 기회를 인지하고 기회를 향해 열린 자세를 가져라. 지금까지 일장을 살펴봤는데요. 진짜 노트에 한 문장 한 문장 적어가면서 읽으면 좋을 책이기 때문에요. 많은 분들이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